지금 연말인데 예. 음주운전 단속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집중 단속을 할 수 있겠지. 이제 12월 되고 하면요. 그죠? 음주운전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확실히 연말 시즌이나 아니면 명절 그때 이제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가깝게 겪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음주 운전 사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이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음주운전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거는 뭐 얼마나 형이 되냐, 그리고 또 어떤 처벌 부분들일 테니까 그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아시죠?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넘었을 때, 0.05%죠. 그걸 넘었을 때 이제 음주운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강화가 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으면은 음주운전이 되는 겁니다.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수치를 말씀드리면 0.03%에서 0.08%까지. 이때까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면 0.08을 넘어서게 되면은 0.2까지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0.2%가 넘어가 버리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08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냐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사건들 중에서는 0.08 이상으로 기소가 된 사건들에서 면허 취소까지 됐다가 나중에 0.08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면허 취소를 면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0.08이 실제 운전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처벌 수위도 문제지만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딱 수치입니다. 그리고 0.2 이상은 솔직히 만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0.2 이상에서는 뭐 실제 기억이 없으신 분도 있으세요. 측정은 했는데 0.2가 초과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때 운전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거. 여기서 질문.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약간 술 먹은 거 그냥 부는 게 나을까요? 부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음주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요, 아까 0.2% 있죠. 그거와 거의 비슷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처벌 규정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알코올 그 측정을 했는데 그게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불신검문을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 측정을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을 한 시간과 측정하는 시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냐면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진짜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 새벽에 그 신호등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이후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그때서야 이제 측정을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 운전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나죠. 술을 마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했다라면은 보통 술이 깬다라고 하죠. 이때 그 측정할 때의 수치는 실제 운전했을 때의 수치보다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처벌을 하냐, 이 혈중 알코올 농도로? 그렇진 않고요. 우리나라 경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미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씁니다. 뭐 본인의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모두 계산한 다음에 실제 운전했을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0.08 아래였는데 실제 운전했을 때는 0.08 이상이었다는 걸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은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반대로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취기가 올라오겠죠. 그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되게 애매해요. 분명히 내가 운전했을 때는 0.08 아래일 수 있죠.
근데 경찰이 와서 시간이 지나서 와서 측정했을 때는 0.08 이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면허 취소가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시기 상승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공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형사사건에서 좀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뭐 형사 전문 변호사님 꼭 상담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단순한 음주 운전만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뭐 인사사고가 나거나 뭐 대물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고요. 단순히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벌금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검찰에서 소위 구약식, 약식 명령으로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초범이더라도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식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범부터는 이제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그 적발 경위를 살펴서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실형이 내려지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다, 이때부터는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범행과 그 음주운전과의 시기가 중요할 수 있어요. 뭐 한 5년 전에, 6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것들과 불과 1년, 2년 전에 했던 것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판사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 이렇게 선처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서, 불과 1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번에 적발된 게 이거지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는 실형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대처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아까 인명사고 말씀하셨는데 네. 음주운전 시에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아니면은 이걸로 된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은 합의금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피해자와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어떤 피해자분께서는 진짜 뭐 대인사고를 당하셨지만 한 100만 원만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론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다녀야 되고 내가 일도 못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후유증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말씀하시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뭐 보통 기준이 5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1억인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하면 될 건데,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보험이 없다면은 자기 돈으로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적정 합의금이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결국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느냐, 그게 결국 핵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봤을 때는 금액대가 기본 1000만 원 이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주 상태에서 대인 사고까지 냈다는 거는 엄청난 중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필요한 건 결국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거든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징역형, 실형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받는데 합의서, 적정한 합의금 500만 원으로 된다, 뭐 600만 원으로 된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 그걸 기준으로 조금 깎는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통 연말에 많이 발생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음주를 하게 된 상황도 모두 다르시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이런 것도 모두 다르시고, 어떤 분들은 뭐 대리운전이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잡혀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대리 다 불러서 집까지 왔다가 잠깐 그 자리를 다시 주차를 제대로 하려고 빼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음주운전에서 각 사건마다의 태양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모두 여기에 포섭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포섭이 되니까요. 만약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적발이 되셨다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셔서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